이화공영의 매물대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6,000원, 7,000원. 그 다음 매물대는 5,000원. 그 다음 매물대는 8,000원. 그 다음 매물대는 9,000원. 현재가네요.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예전에 2018년도에는 최고가 15,650원도 찍은 적이 있는데 올라간 만큼을 거의 다 뺐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겠죠. 그쵸? 또 그려볼까요? 요렇게. 5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정책주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 분홍색 지표 출발지 꼭대기 거기에 가운데 얘가 중요한 자료를 줄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딱 닿죠. 뚫고 내려오니까 뚫고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 있었으면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닫고 내려가죠. 11,100원에 12,000원에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지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만큼을 다 빼버렸어요. 결국 다 빼버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봤던 남해화학처럼 요 앞부분은 제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를 그리는구나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추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앞부분에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던 거 요거는 이제는 없는 셈 쳐야 된다. 요 영향을 지금까지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홍색 지표는 지우고요. 상승 추세가 그려지는가 싶으니까 보니까 추세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추세선이 그려지지는 않고 의미 있는 저항선을 좀 그려보자면 여기 10,000원 10,000원은 아주 튼튼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워낙 다 저항 지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눈여겨볼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요 10,000원 요 10,000원짜리는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넓게 볼게요. 최근의 모양 보세요. 어떻죠? 피레침. 이거 왜 나온다고 그랬죠? 매수세가 들어온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부분에 여기 물리신 분들 있죠? 올라오니까 좋은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매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팡팡 튀죠. 자, 목표가를 9,900원으로 잡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 10,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올 것이냐?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 있죠? 사실 꼭지점을 잡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깨에서 파는 게 맞다. 10,000원이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닿고 내려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매수 가격이 8,600원이세요. 8,600원이면 최근에 사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붕 뜰 때 사셨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단내 풀풀 날 때는 사시지 마시라 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단내가 풀풀 날 때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셨고요. 그러면 요때 올라갈 때 산 건데 그러면 9,500원까지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를 잡으신 거니까 그러면 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올라갈 때 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떨어질 때 사신 거니까 8,600원에 잡으셨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도 뭐 바뀌지 않았다. 목표가는 9,900원에 잘 잡으셨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잃어버리고 떨어질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요렇게 상승 각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쯤 깨지면 털어야 되겠죠? 요쯤 깨지면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깨지면 털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쯤 될까요? 22평선. 22평선 보면 되겠죠? 주봉상 22평선이 지금은 7,360원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올라오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62평선에 내려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62평선을 기준으로 깨지면 그냥 턴다든지 아니면 62평선 아래에 적당한 자리에서 턴다든지. 왜 아래에 적당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60이 아니고 22평선 22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 턴다든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5월 초에 보시면 22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해서 22평선을 어느 정도 깨고 내려갔을 때까지는 좀 견디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될 때 털고 나오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5월 28일 최저점 7,120원. 7,120원 깨지면 기존 추세가 깨지는가 보다 하고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여기 깨고 내려간다는 건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보세요. 기존 추세를 깨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는 여기 7,12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는 그냥 털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서 저기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낮은 자리라고 한다면 62평선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여기 잡으시는 거 아주 잘하신 거고, 손절가는 22평선 일단 기준으로 보세요. 22평선 기준으로 보시는데 22평선도 깨고 내려가더니 여기 또 깨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무조건 손절하셔라. 그리고 아래에서 잡든가 아니면 122평선에서 잡든가. 일단 주봉상은 그래요. 주봉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내용을 기반으로 일봉을 보러 갈게요. 일봉 보면 주봉상은 추세가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일봉상은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상승 각도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던 게 지금은 이렇게 상승 각도를 키운 거예요. 요 까만 선 보시면 여기에 닿고 올라가기를 아주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에 닿죠. 요 두 점을 이은 거예요. 두 점을 이었더니 다음번에는 뚫고 내려가네요. 그러더니 122평선 지지받죠. 어우, 122평선 아주 칼같이 지지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뚫고 내려온 거를 며칠 안 있어서 바로 팡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를 지지받죠. 그쵸?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게 저점을 높이는 거. 저점을 높이니까 당연히 추세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저점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점을 높여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종목은 보세요. 고점을 높이고 있죠? 안타깝게도 피레침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피레침은 뭐다?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쏟아지는 매물이 있다. 그 매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피레침을 그릴 거예요. 그릴 거기는 한데 그 매물을 다 소화해낸다는 그 기준이, 근거가 요 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요 추세선을 지켜주는 거. 이게 좋은 기준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 똑같습니다. 위로 손절 라인은 9,900원으로 잡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건데, 아래쪽으로는요, 주봉상은 어떤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일봉상은 아래쪽에 추세선 있죠? 그리고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22평선 지켜주면 땡큐. 안 지켜주면 위험하다. 아래로 내려와요. 62평선 지지받으면 땡큐. 근데 위험하다. 근데 최종 요 추세선에 닿았는데 지지를 못 받는다.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절하고, 앞에도 122평선 한번 지지를 받았거든요. 요 날에. 여기에도 한번 122평선 지지 받는지를 한번 볼만은 해요. 볼 법은 해요. 그러면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122평선까지도 안 지키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추세 다 했구나. 끝났구나. 이 녀석은 9,900원 만원까지 못 올라가고 9,500원에서 그냥 추세 다 하고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22평선 눈여겨보시고요. 62평선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추세선 눈여겨보시고요. 최종 122평선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가 8,600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손절하셔라 라고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견딜 수 있는 그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손절해라, 어디에서 익절해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요 22평선이 깨진다는 거는 62평, 그 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62평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신다 그러면 22평선 깨질 때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적절히 손절 라인은 잡으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 7,800원이네요. 여기 7,850원. 요 자리도 중요한 자리다. 7,840원. 요 자리도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요거도 안 지켜? 그러면 여기 60평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 추세선 이렇게, 아니면 122평선. 어디에서 튕겨갈지 모른다. 모른다.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여하튼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8,600원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22평선 보셔라.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서 튕겨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그때 재매수를 했다 그러면 9,9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의 상승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보는 건 2012년도부터 보고 있는데요. 요 정도 완만한 각도로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정책주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떴던 게 2007년, 8년. 이때는 이 종목만 뜬 게 아니고요. 다 떴습니다. 다. 모든 종목이 다. 그리고 최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2008년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하나 둘 셋 넷, 여긴 4년. 보기에 따라서는 5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면 5년이죠. 이렇게면 6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이렇게 보면 6년이에요. 6년 5년이거든요. 그런데 뭐 떨어진 후부터 보자면 이렇게 하면 5년, 그럼 여기는 4년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후에 여기부터 1, 2, 3, 4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1, 2, 3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뭐 시간적인 주기가 보이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우상향하는 종목은 맞다. 그런데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고, 거기에 비해서 엄마가 요 각도로 가고 있는데 아기가 좀 많이 활발한 애네요. 엄청 활발한 애네요. 그쵸?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는. 장기 보유는 조금 비추. 단타 매매를, 단기 중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화공 공영도 요 정도 보도록 할게요.